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건강은 무엇에도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제 아무리 성공을 향해 달려도 이 건강을 잃는 순간 그 성공에서 얻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을 했으면 누려야 하는데, 자, 누릴 여유가 없이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병 치료에 남은 시간을 다 쓴다면 정말 허무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병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셔야 하는데, 올바른 식습관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아침은 황제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는 것입니다. 자, 옛날 왕들은 식전에 먼저 조그만한 그릇에 전복죽을 먹으면서 위를 다스렸습니다. 위장이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이들의 배려였죠. 그렇게 해서 위가 안정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봄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 파릇파릇한 나물 종류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파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 등등 이런 것들을 먹는 거죠.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면 붓기가 빠지고 이 도끼가 빠집니다. 이 도끼는 간과 쓸개에 도끼가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장부들이 잠드는 야심한 밤에 이 간과 쓸개 두 장부가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해독을 시켰기 때문에 이 간과 담을 위한 배려로 이 해독을 시켜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 것이죠. 요즘은 아점이라 하며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연의 흐름으로 볼 때 아침을 거르는 것은 몸에 안 좋은 습관입니다. 가볍게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침은 봄이기 때문에 양기를 분출하는 시간대입니다. 겨울인 밤에 위축된 양기가 아침인 봄에 활짝 펼쳐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꼭 먹어줘야 하는 것이 몸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자, 예전에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입시 준비 때문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학원 수업까지 마치면 이 밤에 들어가서 또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느라 이 아이들이 늘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침밥을 먹지는 않고 잠을 좀 더 자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3교시, 4교시가 되더니 졸고 있는 것입니다. 조느라 수업을 집중을 잘 못하는 것이 이게 눈에 띄었죠.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한 달간 아침밥을 차려주는 실험을 합니다. 학교에 일찍 도착한 학생들은 연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아침밥을 먹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이 졸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집중도가 눈에 띄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시험을 친 결과 또한 평소보다 좋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침을 먹으니 훨씬 집중 도와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라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침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을 먹어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점심은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모든 에너지를 태우는 시간대입니다. 양기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니 신체 활동 또한 가장 활기차게 움직이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껏 드셔도 됩니다. 장부의 운동성이 활발해서 많이 먹어도 다 소화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고 체하는 경우는 대부분 저녁을 먹을 때 발생하지 점심을 먹고 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점심을 먹었는데 체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화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며, 자, 이런 분들은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음식을 먹으면 부대끼는 증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장부가 약해서 생긴 것입니다. 저녁은 가을이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넓고 이 말에 이렇게 살이 찌는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대로 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찌신 분들의 특징은 저녁을 많이 먹고 야식을 많이 먹고 해서입니다. 밤은 겨울이라 장부들이 활동성이 둔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야밤에 야식을 먹고 이 가을인 저녁에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이 둔해진 활동성으로 에너지 소모가 적다 보니 에너지가 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남는 에너지는 남아 돌다 보니 전부 살로 비축하게 됩니다. 저녁은 겨울의 문턱이죠. 늦가 아래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간대이다 보니 이 나무는 잎을 떨구고 동물들은 동면하러 들어갑니다. 만물이 조용히 쉬고 기운도 가라앉히는 시간이 바로 겨울이고 또 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저녁이면 오히려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자, 이치를 볼 때 자연을 역행하는 활동은 인간만이 거스르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을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하면서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야밤의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늦게까지 무언가를 하고 있죠. 이 밤이 길다 보니 뭔가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으로 허한 마음을 달래는 것이죠. 또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저녁을 먹고 나서 거의 12시간 이후에는 아침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저녁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별도로 간식을 먹으면서 아침까지 그 긴 공백의 시간을 채우면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든든히 먹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을 황제처럼 먹었으면 저녁은 거지처럼 먹는 것입니다. 거지처럼 먹는다고 해서 굶주린 거지를 생각해서 허찍어 막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게 없는 거지는 아주 조금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죠. 그렇게 해서 후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장육부는 이 저녁이 되면 겨울이라 활동력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이 조금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은 식습관이 바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늦은 밤까지 깨어 있으면서 이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할 때 이 소식을 하면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못 참아서 먹게 되는데 이것이 몸에 참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밤의 시간에 그 허전함의 그 고행을 잘 견디어야 몸은 엄청 건강해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경험으로 볼 때 이 저녁을 굶거나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 섭취한다면 몸은 틀림없이 좋아지게 됩니다. 밤에 소화시킨 데 들어갈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 에너지가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또 배고픔을 견디면 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남아도는 지방을 태우면서 인체가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살은 덤으로 빠지고 인체에는 훨씬 가볍고 활력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속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건강의 첩경이라는 말씀을 꼭 강조해 드립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만사태평한 사람을 일컬어 참 속 편해서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 속이 편하다는 것은 이 마음뿐만 아니라 장부를 일컫는 것이기도 합니다. 속이 편해야 만사가 편해집니다.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야간에는 불음불식이라고 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물류차도 먹지 말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장부들의 생활 리듬을 볼 때 아주 합당한 이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밤에 먹는 음식은 몸에는 독이 되지만 이 밤에는 힐링이 되는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먹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소울푸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참 맛있죠. 그래서 마음은 힐링, 몸은 킬링인 것이 바로 야식의 속성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소화시키는 혈자리를 알면 아주 손쉽게 속을 달래고 또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혈자리를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때그때의 증상에 따라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아침은 황제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